1960년대 초까지 한국은 농업 중심의 국가였다.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의 경제 구조를 공업 중심으로 바꾸었다. 90년대까지 계속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한국의 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급성장했다.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1조 6천억 달러이며 OECD 국가 중 13위이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2천 불이다. 세계은행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5%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은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의 제조업과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산업이다. 최근에는 로봇, 친환경 에너지 등의 미래형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늘고 있다. 한편 경제 발전에 비해 서비스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경제를 서비스업이 강세인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는 1조 6천억 달러로 순위로는 세계에서 13번째입니다. 또 국민 총소득 GNI는 2조 470억 달러로 세계에서 26위를 유지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2,661달러로 3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만 5,373달러였던 작년에 비해 떨어진 것입니다. 대만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 현재 국내 총생산이 7,979억 달러입니다. 대만의 주요 산업은 서비스업, 농업, 어업, 공업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에 집중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정보보안, 바이오 기술 등 첨단 기술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2.04%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는 국내 총생산이 1,103억 달러이고 농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최근에는 관광 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광 산업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업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조업 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케냐의 경제 성장률을 과거 5.3%로 예측했지만 지난달 5%로 낮추었습니다. 호주는 기후가 다양하고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천연 자원을 토대로 선진국형 경제 구조를 이뤘습니다. 현재 국내 총생산이 1조 5천억 달러이며 OECD는 내년 호주의 경제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습니다. 호주의 경제는 요즘 정보통신 산업이 강세입니다. 최근 정보통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 분야의 수출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1조 5천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호주에 이어 세계 15위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반도체, 전자 등 첨단 기술 산업이 많이 성장하였지만 자동차, 조선 등에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투자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의 국내 총생산, 즉 GDP는 2009년 현재 4조 달러 정도이며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 전자 및 서비스업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중국에 아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2009년 현재 중국의 GDP는 4조 3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등 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브라질에 대한 투자 소식입니다. 2009년 브라질의 GDP는 1조 4천억 달러 정도이며 브라질에서는 여전히 농업과 제조업이 투자하기에 좋은 분야입니다.
보통 한 국가의 경제력을 보려면 국내 총생산, 즉 GDP를 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GDP로 볼 때 한국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난해 기준으로 GDP가 약 7,931억 달러 정도이고 이것은 세계에서 15번째 정도입니다. 그리고 GDP가 한국과 비슷한 나라로는 인도, 멕시코, 호주가 있습니다. 한국을 초보 선진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런가요? 한국이 초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저는 더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0년 전과 같은 9에서 10% 성장은 불가능하고 4에서 5% 성장을 내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큰 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국민 총생산, 즉 GNP는 1961년 100달러에서 1991년 1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제조업의 비중은 30% 성장했고 수출은 4,001만 달러에서 1,25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특히 3차 계획에서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는 오늘날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는 로봇, 친환경 에너지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 전자 등 제조업 위주의 경제 구조 때문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은 베트남과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7,0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7,000달러대라고 하는데요. 전년도보다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GNI는 17,17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8년보다 2,000달러 넘게 떨어진 것인데요.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즉 GDP는 전년 대비 0.2% 성장하면서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성장률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건설업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총 저축률은 30%로 전년도보다 0.5%포인트 하락하면서 1983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총 투자율 역시 전년보다 5.2%포인트 떨어져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 동남아 배낭여행은 잘 다녀왔냐? 네, 할아버지.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동남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난한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전엔 비슷했어. 지금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와 로봇을 생산하는 제조업 중심의 선진국이지만 그때엔 주요 산업이 농업과 어업인 아주 가난한 나라였단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지만 60년대 초까지 100불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모두 우리 국민이 부지런해서야. 정부도 그때 공업에 투자한 것도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조선 산업과 반도체 산업은 지금 세계 1위잖아요? 뭐든 미래를 내다봐야 해. 기업들도 첨단 산업에 더 투자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야지. 그런데 넌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너도 미래를 잘 내다보고 있는 거지? 그럼요. 졸업하면 의료 서비스 분야에 취직하고 싶어요. 앞으로 의료 서비스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대요. 가장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